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밤잠을 설쳐서 혹은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끝까지 들어드릴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하루하루 버티느라 내 마음 한번 돌아보지 못했던 날들.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 아픈 곳도 많아지고 외로운 날도 많아지고 가끔은 내 인생이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고난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선시대 최고의 예술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삶을 통해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철학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드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당신의 지난 세월과 닮은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옛 서재, 촛불 하나만 켜진 방. 한 남자가 먹을 천천히 갈고 있습니다. 손은 떨립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병이 깊어 숨 쉴 때마다 고통이 스치지만 그는 붓을 듭니다. 추사 김정희, 조선 최고의 서예가이자 화가이자 학자. 하지만 그의 삶은 영광보다 고난이 더 많았습니다. 정치적 모함으로 억울한 유배를 떠나고 가문은 무너지고 친구들은 떠나가고 몸은 병들고. 하지만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조선 미술사 최고의 걸작들이 탄생했습니다. 추사는 말했습니다. 삶이 나를 꺾으려 할 때 나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진짜 내가 보였다. 오늘 우리는 추사의 삶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법, 고난을 예술로 바꾸는 법, 마음을 비워 새로 채우는 법.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모든 서체를 섭렵하고 모든 학문을 공부하고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추사는 말했습니다. 배울수록 무거워졌다. 알수록 더 혼란스러워졌다. 어느 날 스승이 추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1000가지라면 내려놓은 것은 몇 가지냐? 추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쌓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내려놓는 것이 진짜 공부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생 뭔가를 쌓으며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체면을 지키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무게가 나를 짓누릅니다. 추사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하늘이 보였다. 당신도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걱정, 후회, 원망, 집착 손에서 놓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가벼워집니다. 추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주도로 유배를 떠납니다. 55세. 가문은 무너졌고 친구들은 떠났고 몸은 병들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제주의 겨울. 추사는 매일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뼛속을 치고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는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억울해해야 하는가? 내가 왜 원망해야 하는가? 내가 왜 슬퍼해야 하는가? 그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그림이 세한도입니다. 세한. 겨울이 가장 깊을 때 소나무와 잣나무는 더욱 푸르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추사는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딘 사람만이 푸르름의 가치를 안다. 여러분도 인생의 겨울을 견디셨습니다. 외로웠던 밤, 아팠던 날, 눈물 흘렸던 시간. 하지만 그 겨울 덕분에 당신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추사처럼 당신도 겨울 속에서 푸르게 빛나는 소나무입니다.
수많은 서체를 배웠습니다. 중국의 명필들을 따라하고 화려한 기교를 부렸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천재다, 대단하다. 하지만 추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추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쓴 글씨는 내 글씨가 아니었다. 남의 글씨를 흉내낸 것이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모두 버리자. 배웠던 서체, 쌓았던 기교, 남들이 칭찬하던 것들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추사체입니다. 단순하지만 깊고 투박하지만 진실하고 꾸밈이 없지만 강렬한 추사만의 글씨체. 추사는 말했습니다. 비움은 패배가 아니라 나를 다시 채우는 시작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체면도, 욕심도, 남의 시선도. 비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숨이 쉬어지고 가벼워집니다. 추사처럼 당신도 비우는 용기를 내보세요. 이미 늙고 병들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허리는 굽고 시력도 희미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쉬십시오. 충분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추사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몸은 쇠해도 마음은 쇠하지 않는다. 추사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 떨림조차 예술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걷는 것도 느려지고 잊는 것도 많아지고 아픈 것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사는 말했습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깊이의 시작이다.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예술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추사의 작품 앞에서 감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추사의 작품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살았던 사람의 흔적.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온 시간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식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손주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어? 추사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 것, 그것이 진심으로 사는 것이다. 당신도 오늘부터 진심으로 살아보세요. 걱정을 내려놓고, 후회를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그러면 당신의 하루하루가 예술이 됩니다. 추사는 제주 유배 시절 매일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바닷가에는 갈대가 많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는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갈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추사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갈대처럼 살아야 한다. 갈대는 바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오면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는 단단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오면 피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 아픈 일, 슬픈 일, 우리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휘어졌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추사는 말했습니다. 휘어져도 꺾이지 않으면 그것이 곧 강함이다. 당신도 강한 사람입니다. 둥글게 마모된 돌이 많았습니다. 추사는 그 돌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돌도 처음엔 날카롭고 거칠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천 번, 수만 번 파도에 부딪히며 이렇게 둥그러졌구나. 추사는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돌을 다듬듯 고난이 사람을 다듬는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날카로웠습니다. 화도 많이 냈고 고집도 세고 남과 부딪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우리는 둥그러졌습니다. 고난이라는 파도가 우리를 때렸지만 그 파도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추사는 말했습니다.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지혜가 남는다.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가 지혜의 흔적입니다. 글씨를 쓸 때 붓끝이 자주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손이 떨리십니까? 추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떨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떨림 속에서도 진실이 있다면 그것이 곧 예술이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이 떨립니다.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가끔은 마음도 떨립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떨림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추사는 말했습니다. 떨리며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예술이다. 당신의 인생, 이미 예술입니다. 유배 중 추사는 밤마다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사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도 혼자 어둠을 견디며 빛나고 있구나. 하나의 별이 어둠을 견디며 떠오른다. 내 인생이 어두운 밤 같아도 내 안에 별 하나가 있다면 나는 이미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어두운 밤을 견디셨습니다. 외로웠던 밤, 잠 못 이루던 밤, 눈물 흘리던 밤. 하지만 당신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이 당신을 지켜왔습니다. 추사는 말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 당신도 빛나는 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스승은 빈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에 물을 부어보거라. 추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더 부어보거라. 추사가 더 부으니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다. 비워야 담을 수 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평생 쌓아온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 후회, 원망, 집착.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추사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다. 당신도 오늘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아도 좋고 반쯤 뜬 채로 계셔도 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이제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생각이 나뭇잎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흘러가라. 추사가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되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다.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작은 빈 방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방. 가구도 없고 짐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저 고요한 빈 공간. 그 빈 공간에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햇살. 그 빛이 당신의 마음을 비춥니다. 그 빈 공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추사는 모든 것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붓을 들었습니다. 당신도 새로운 하루를 그 빈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이제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작은 그림 하나를 그려보세요. 차가운 겨울, 눈이 내립니다. 그 눈 속에 소나무 하나가 푸르게 서 있습니다. 그 소나무가 당신입니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리를 지킨 당신. 그 소나무를 마음속에 천천히 그려 넣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세한도입니다. 추사는 말했습니다. 겨울을 견딘 사람만이 봄의 가치를 안다. 당신도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봄이 옵니다.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세한도 한 폭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추사 김정혜 선생의 삶을 걸어왔습니다. 추사의 삶은 결국 한 문장으로 설명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고난을 예술로 만든 사람. 그는 아팠지만 아픔을 예술로 바꾸었고, 억울했지만 억울함을 철학으로 바꾸었고, 버려졌지만 그 자리에서 영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당신은 더 깊어집니다. 외로웠던 날이 많을수록 당신의 마음엔 광채가 생깁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당신의 이야기는 더 빛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며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고난은 예술이 된다. 당신의 인생 이미 예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인생이 명상 철학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